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17회째 사마천 사기입니다. 유씨, 여씨를 소탕하고 권력을 되찾다. 8월 10일 새벽에 의사대부 직무대행 조굴은 상국 여사를 만나 여러 사정에 대하여 상의하였다. 낭중령 가수는 제 나라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와서 여산을 비판하면서 대감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본국으로 가시지 않고 이제 설사 가보려게 해도 가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고서 관영이 제 초와 연합하여 여씨 종족을 모조리 제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산에게 말하면서 여산에게 빨리 입궁해야 한다고 독촉하였다. 조굴이 이 말을 듣고 즉시 말을 달려 진평과 주발에게 알렸다. 주발은 북군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당시 기통이 부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주발은 그에게 부저를 가지고 거짓으로 황제의 칙령을 칭하도록 하여 마침내 주발은 북군에 들어갈 수 있었다. 퇴인은 또 역기와 정객, 유계를 보내어 먼저 여록에게, 황제는 태위 주발에게 북군 수비를 명하시고 기공께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어서 빨리 장군의 인수를 반납하고 이곳을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커다란 화를 입게 될 것이오. 라고 권하도록 하였다. 여록은 역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곧바로 장군의 인수를 풀어서 유계에게 주고 병권을 태위에게 넘겨주었다. 주발은 병권을 장악한 뒤 북군의 군문을 들어서서 즉시 군중에 여씨를 위하는 자는 오른쪽 어깨를 벗고 유씨를 위하는 자는 왼쪽 어깨를 벗으라라고 명령했다. 군중의 살졸들은 모두 왼쪽 어깨를 벗었다. 주발이 북군에 도착했을 때 장군 여록도 이미 장군의 인수를 반납하고 떠나 주발은 북군을 통솔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남군은 아직 통제하지 못하였다. 조굴은 가수가 여산에게 여러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여산의 음모를 성상 진평에게 말하였다. 진평은 곧바로 유장을 찾아 주발과 협력하도록 하였다. 주발은 유장에게 영문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굴을 시켜서 위위에게 상국 여산을 궁궐에 출입시키지 말라라고 명하도록 했다. 여산은 여록이 이미 북군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곧 미양궁으로 들어가서 난을 일으키려고 하였는데 궁궐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배하고 있었다. 조굴은 그를 이기지 못할까 두려워 말을 타고 주발에게 달려가 이러한 정황을 보고했다. 주발 역시 여씨 무리를 제압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감히 여씨를 추살하자고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유장에게 급히 입궁하여 황제를 보위하라고 하였다. 유장이 병사를 요청하자 주발은 1000여 명의 병사를 떼어주었다. 유장은 미양궁의 궁문을 들어서서 여산의 궁궐에 있는 것을 보았다. 황후 무렵에 곧 여산을 공격하자 여산은 달아났다. 하늘에는 커다란 바람이 일어나 여산의 수행원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졌고 감히 맞서리는 자가 없었다. 유장은 여산을 추격하여 낭중령 관부의 척근 안에서 그를 죽였다. 유장은 이미 여산을 죽였고 황제는 알자를 파견하여 부저를 가지고 유장을 위로하도록 하였다. 유장은 그 부저를 빼앗으려 했지만 알자가 버티자 알자와 함께 수레를 타고 부저를 지닌 채 수레를 급히 몰고 가서 장락궁 위 여경스를 참수하였다. 돌아온 뒤 재빨리 북군으로 돌아와서 주발에게 보고했다. 주발은 기뻐하면서 일어나 유장에게 하례를 올리며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바로 여산이었는데 현재 그를 죽였으니 천하는 이미 결정되었소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사람들을 각지로 파견하여 여씨 종족의 남녀 모두를 체포하도록 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모조리 참수하였다. 9월 10일에는 여록을 체포하여 참수하였고 또 채찍과
곤봉으로 때려 여수를 죽였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연왕 통을 주탈하였고 노왕 장원을 배출시켰다. 조정의 대신들은 함께 상의하였다. 여씨는 외척의 신분으로서 악행을 자행하고 유씨의 종묘를 거의 무너뜨릴 뻔하였고 공신들을 박해하였다. 지금 제왕 모친의 친가 사람 사귀자는 자는 악이다. 만약 제왕을 황제로 세운다면 곧 여씨의 전체를 다시 밟게 된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금 대왕은 고제의 친아들로서 나이가 가장 많다. 사람됨이 어질고 효성이 지극하며 관대하다. 태후 박씨의 종족은 신중하고 선량하다. 그리고 장자를 옹립하는 것이 명분이 바르고 순리에 맞으며 더구나 대왕은 인효로서 천하에 유명하니 황제로 세우는 것은 완전히 타당하다. 그리하여 몰래 사신을 보내어 대왕을 모시게 하였다. 대왕은 사람을 보내 사양하였다. 사자가 두 번째 가서 영접하자 대왕은 비로소 육성 금화에 올라 장안에 도착하여 대왕의 관지에 기거하였다. 대신들은 모두 가서 아련하고 대왕에게 천자의 옥새를 바치면서 함께 대왕을 천자로 모시고자 하였다. 대왕은 여러 차례 사양했지만 신하들은 계속 요청하여 대왕은 마침내 수락하였다. 대왕은 그날 저녁 미양구로 들어갔다. 10명의 알자들이 창을 들고 궁궐 정문을 지키며 천자가 여기 계신데 당신들께서는 왜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이요? 라고 물었다. 대왕이 주발을 불러 사정을 말해주자 주발이 가서 설명을 하였다. 이에 10명의 알자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따라갔다. 대왕은 즉시 입궁하여 직무를 시작하였다. 그날 밤 관리들이 각약 양왕, 기양왕, 상사람과 소재관수로 와서 그들을 주살하였다. 대왕은 천자에 즉위하였다. 제23년 만에 서거하였고 시호는 효문 황제이다. 세가 6. 월나라와 오나라의 사투 5월 동주 와신 상담. 춘추시대 말기에 이르러 급속히 성장한 나라는 중국 남쪽에 자리 잡고 있던 오나라와 월나라였다. 두 나라는 제철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칼과 창을 만들 수 있었고 이는 군사력을 급속하게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리하여 이들 두 나라는 중원의 패자를 노리면서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 사투에 사투를 벌였다. 그 파란만장한 항쟁의 주인공은 오나라의 왕 함녀와 부차 그리고 오자설을 한편으로 하고 월나라의 왕 부천과 대부종 그리고 범죄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5월 동주 와신상담의 처절한 드라마였다. 지금은 저를 죽이실 때가 아닙니다. 오자설은 원래 초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원이며 아버지는 오사이고 형은 오상이었다. 오자설의 선조는 오그로서 초장황 때의 대신으로 강직한 간쟁으로서 명성이 높았으며 그리하여 그의 자손들은 초나라에서 매우 유명하였다. 초평왕의 태자는 건이었는데 평왕은 오사를 태자의 태부에 임명하고 비무기를 소부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비무기는 오히려 태자에게 충성스럽지 못했다. 어느 날 평왕은 태자근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비무기를 진나라에 보냈는데 진나라의 여자는 대단한 미인이었다. 비무기가 기구하여 평왕에게 진나라의 그 여자분은 참으로 절세의 미인입니다. 폐하께서 그 미녀분을 스스로 얻으시고 태자께는 다른 여자를 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원래 호색이었던 평왕은 자신이 그 진나라 여자를 취했는데 그녀를 총애하여 아들까지 낳았고 이름은 진이라 하였다. 평왕은 다른 여자를 태자에게 주어 아내로 삼도록 하였다. 진나라 미녀를 이용하여 평왕의 총애를 받게 된 비무기는 아예 태자를 떠나 평왕을 모시게 됐다. 그러나 비무기는 언젠가 평왕이 죽고 태자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모든 수단을 다해 태자근을 헐뜯었다. 태자근의 어머니는 채나라 사람이었는데 평왕은 원래 그녀를 싫어했다. 평왕은 점점 태자를 멀리하더니 그를 멀리 변경으로 추방하여 국경 수비를 맡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무기는 밤낮으로 태자를 비방했다.
그는 태자는 진나라 공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한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태자는 성보에 도착한 이후 군대를 거느리고 제후 각국과 왕래하면서 도성으로 들어와 반란을 일으키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평왕은 즉시 태자 태부 오사를 불러 캐물었다. 오사는 비무기가 평왕에게 태자의 흥담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왕을 찾아가 대왕께서는 어찌 참언으로 남을 해치는 소인배의 말만 믿으시고 골육지정을 멀리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비무기가 나서며 말했다. 만약 폐하께서 지금 손을 쓰시지 않으면 그들의 음모가 곧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빨리 그들을 잡아가둬야 합니다. 평왕은 크게 화를 내면서 당장 오사를 감옥에 가두게 하고 사자를 보내 태자를 죽이도록 명령하였다. 하지만 그 사자는 급히 사람을 지켜 태자에게 전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태자 그는 송나라로 달아났다. 비무기가 평왕에게 말했다. 오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모두 뛰어난 인물입니다. 지금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장차 초나라의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아비를 인질로 삼아 그들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초나라의 후환이 될 것입니다. 왕은 오사에게 사신을 확인하여 두 아들을 불러오면 살려주겠지만 불러오지 못하면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오상은 사람됨이 어지러 부르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오원은 고집이 세고 참을성이 강해서 대사를 이룰 수 있는 제목인데 그 녀석은 이곳에 오면 모두 함께 사로잡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틀림없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왕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을 보내 두 아들을 부르면서 너희들이 오면 너희 아비를 살려줄 것이지만 만약 오지 않으면 아비를 당장 죽이겠다라고 협박했다. 오상이 가려고 하자 오자서는 지금 초나라에서 우리 형제를 부르는 것은 우리 아버님을 살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자가 생기면 나중에 후환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버님을 인질로 삼고 거짓으로 우리 형제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가 도착하면 부자가 함께 죽을 것이니 그것이 아버님의 죽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간다면 복수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차라리 다른 나라로 도망쳤다가 병력을 빌려 아버님의 원수를 갚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모두 같이 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오상은 간다고 해도 결국은 아버님의 목숨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우리를 불러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시는데도 가지 않고 또한 뒷날 원수도 갚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하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이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는 동생 자서에게 일렀다. 너는 어서 몸을 피하거라. 그래서 아버님의 원수를 갚아다오. 나는 가서 죽겠다. 이렇게 하여 오상이 체포된 다음 사자가 오자서를 체포하러 했을 때 오자서는 활을 꺼내 화살을 꽂고 사자를 조준하자 사자는 가까이 오지 못했다. 이 틈에 오자서는 도망을 쳤다. 그는 태자가 송나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송나라로 가서 태자군과 합류하였다. 감옥에 갇혀있던 오사는 자서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자 웃으면서 초나라 군신은 머지않아 전쟁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오상이 수도로 호송되자 평왕은 즉시 오상 두 부자를 처형해버렸다. 오자서가 송나라에 도착했을 때 마침 송나라에 반란이 일어나 태자근과 함께 다시 정나라로 피했다. 그들은 정나라에서 정중한 대우를 받았으나 태자는 정나라가 작고 힘이 약해 초나라에 복수하기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진나라로 떠났다. 그런데 진나라 김공이 태자에게 제안하였다. 태자께서는 기왕에 정나라와 서로 우호적이고 정나라 역시 태자를 신임하고 있어. 만약 태자께서 정나라 내부에서 나와 호응하고 내가 밖에서 정나라를 공격하여 힘을 합치면 우리는 반드시 정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요. 정나라를 멸망시키고 태자께서 정나라 왕이 되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자 태자는 정나라로 돌아갔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